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편입니다. 제6회 모의 문제 중 5번째 원가 회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원가 회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생산관리 부분과 원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관리는 제품을 만들려고 작업지시서를 내려서 지시서에 또 재료를 또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재료를 투입하고 만든 다음에 완성품이 완성이 될 때 이때 완성품에 대한 원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 정보를 들어가고 어떻게 배분할 건지 배분 기준을 준 다음에 드디어 원가 계산을 합니다. 개별 원가나 종합 원가 계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조원가 명세서까지 작성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출제 문항은 5문항이고요. 각 4점씩 해서 20점을 획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에 입력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아요. 첫 번째는 재무회계 파트를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원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사를 바꿔야 됩니다. 회사를 바꾸어서 로그인을 하고요. 작업은 순서대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번 문항부터 입력하지 않고 3번 문항부터 입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작업 순서대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지시서를 내리실 때는 작업장별로 작성을 해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1작업장, 2작업장, 3작업장 이렇게 작업장별로 지시서를 별도로 내려주시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시서별로 계속 끌고 올 거거든요. 배부기준, 원가 배부기준을 할 때는 당월 데이터 생성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파트에 있는 각종 경비라든가 노무비라든가 재료비 쪽엔 재고자산 수불부가 있으니까 상관없고 노무비,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월 데이터 생성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반영을 시키고 직접 재료비를 이제 계산할 때는 재고자산 수불부를 작성을 합니다. 재고자산 수불부에서 원재료 또는 부재료인 재료만 마감을 합니다. 제품을 완전히 만든 상태에서 마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마감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만 마감을 하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원가를 반영할 때는 완성품 원가를 조회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완성품 원가도 제품별로 반영을 합니다. 제품별로 반영한다. 원가 계산을 하고 이제 마감을 할 때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마감을 하는데 이때 결산자료 일자에 1월부터 구하고자 하는 월을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4월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할 거다. 그러면 마감을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선택을 하신 후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제조원가 명세서는 한 달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실무 쪽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시험 데이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앞에 월별로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전체적으로 끌고 와서 구하고자 하는 월, 만약에 4월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들 거다. 그럼 1월부터 4월까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재고액은 기말 재고 반영키라는 게 있습니다. 기말 재고 반영키, 즉 기능 모음에 기말 재고 반영키를 꾹 눌러서 반영을 하면 원재료 재고액, 제공품, 즉 공정 라인에 있는 제공품의 재고액까지 반영을 시키고요. 기말 제품 재고액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시사항, 주식회사 명성산업의 거래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원가 회계를 풀기 위해서는 회사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 명성산업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회사 코드 눌러서 살짝 내리시면 제6회 명성산업 회사로 클릭하겠습니다. 로그인. 상단에 제6회 원가 주식회사 명성산업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원가 회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에 6월 원가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자, 6월의 원가를 순서대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단, 임금 및 제조경비는 주어진 기초자료에 이미 처리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6월 1일 다음에 작업지시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주요 자재를 출고하였다. 그러면 지시서도 6월 1일, 그렇죠. 자재 출고도 6월 1일입니다. 지시서 내용을 보니까 K제품과 M제품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작업장과 2작업장 550개, 750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만들려고 했습니다. 물류관리에 오셔서 생산관리에 생산작업 지시서 클릭합니다. 6월 1일이고요. 지시일은 2021년 6월 1일입니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완공을 해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지시서입니다. 제품은 더블클릭 또는 F2 하셔서 K제품 불러냅니다. 550개 지시했고요. 제1작업장입니다. 제1작업장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시일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예요. 이번에 제품은 더블클릭해서 M제품입니다. 750개를 지시했네요. 제2작업장입니다. 작업장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제1작업장의 K제품, 두 번째는 제2작업장의 M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같은 날 자재를 출고를 했기 때문에 자재 출고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에 생산관리, 자재 출고 입력 6월 1일이고요. 지시서 첫 번째 거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K제품이 나왔죠? K제품의 자재 X를 반출했습니다. 원재료 자재 X 550개 출고했고요. 제1작업장으로 출고했습니다. 두 번째 지시서 불러주세요. M제품에는 자재 Y가 들어갔습니다. 원재료 자재 Y 750개 출고 수량 넣어주시고 제2작업장으로 선택해 주세요. 자, 그래서 K제품과 N제품의 자재를 출고했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6월 24일 다음에 각 부서별 수선비를 현금으로 지출하다. 회계 처리하여 원가에 반영하세요. 자, 수선비를 지급을 했는데 전표에 누락됐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력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표는 어디에 입력하죠? 일반 전표 입력에 갑니다.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 6월 24일이고요. 6월 24일. 자, 현금으로 지출했으니까 출금 하셔도 되고요. 차변 대변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차변. 수선비. 500번대 수선비입니다. 엔터 엔터. 기계 수선비. 적요를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안 치셔도 됩니다. 자, 기계 수선비 지급 60만원. 근데 왜 60만원과 50만원을 같이 110만원을 안 하고 왜 60만원만 했냐? 부서가 달라서요. 하나는 생산 2부고요. 하나는 가공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부서에 생산 2부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생산 2부의 제조경비로 들어갑니다.
자, 엔터 하시고 엔터하고 엔터 50만원. 상단에 있는 입력된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 치시면 그대로 끌고 옵니다. 다만 부서는 그렇죠. 가공부로 제가 놓아야 되겠죠. 자, 가공부 이렇게 해서 직접 제조 경비가 발생이 됐고 가공부 같은 경우는 아마 제조 간접비로 배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처리했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몽땅 다 처리했습니다. 110만원. 전표에 빨간색 뜨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마감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뭐를 했죠? 부서를 등록했다라는 거 이렇게 별도로 합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6월 30일 작업지시서 6월 1일 발행된 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산 자료를 등록하다. K제품이 550개 완성이 됐고요. M제품은 500개가 완성이 됐는데 작업이 투입된 시간은 400시간과 600시간입니다. M제품은 250개를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진행도는 70%입니다. 물류관리 오셔서 생산 입고 입력입니다. 클릭. 6월 30으로 조회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지시서 부릅니다. 불러주셨나요? 그럼 K제품이죠. K제품은 550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550 그대로 놓으시고 투입 시간은 400시간입니다. 두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M제품은 750개를 생산해 달라고 지시를 했는데 몇 개가 완성됐어요? 500개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생산량은 500개가 됩니다. 투입 시간은 600시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완성도, 완성량에 대해서 생산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6월의 원가 기준 정보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다. 자, 원가 기준 정보를 등록을 해줘야 배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부 기준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에 오셔서 원가관리, 원가 기준 정보입니다. 배부 기준 등록 클릭. 6월이고요. 첫 번째 탭은 노무비 배분입니다. 당월 데이터 생성. 노무비 데이터를 재짓게 하시겠습니까? 예. 생산 1부의 임금 700만원과 생산 2부의 500만원의 임금을 끌어왔고요. 총 근무 시간은 400시간과 700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당 임률이 나오겠죠? 400시간, 700시간. 그렇게 되면 생산 1부는 17,500원이 임률이고요. 생산 2부는 7,142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탭인 보조 부문 배분입니다. 보조 부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동력부와 가공부가 있는데 동력부와 가공부의 모든 경비를 생산 1부와 생산 2부에 어떻게 배분하겠냐? 자, 동력 부분은 70대 30으로 배분하겠답니다. 70대 30. 가공부는 30대 70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조 부분 배분 비율 높고요. 미완성된 게 있었죠. 그거에 대한 완성도, 즉 M제품에 대한 완성도는 70%래요. 작업 진행률 등록을 눌러서 진행률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6월분 M제품의 70%입니다. 이 70%가 뭐가 되냐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계산하는 산출 개수로 작용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6월에 실제 원가 계산을 작업하시오. 이제 원가 계산을 할 겁니다.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뭐 1번 했다, 4번 했다, 6번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순서대로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기초 제공품 계산이죠. 상단에 보시면 기초 제공품 계산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 6월
조회할 데이터가 없다라는 건 그 전까지 기말 제공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없는 거죠. 이번에는 직접 재료비 계산 가겠습니다. 클릭. 6월. 자, 재료비에 대한 단가와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마감, 즉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을 해야 반영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죠. 자, 마감합니다. 이때 마감을 하실 때 원재료만 마감을 해주세요. 제품은 마감하지 마시고. 그러면 건건이 마감을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마감을 누르면 원재료 자재 X만 마감이 됩니다. 확인. 정말 마감됐죠? 자, Y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 마감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원재료만 마감이 됐고요. 여기 원재료에 가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직접 재료비 클릭하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자재 X에 대해서 5,550만 원이 직접 재료비로 반영이 될 거고요. M제품을 만드는 자재 Y는 2,375만 원이 직접 재료비로 산출이 돼서 반영이 됩니다. 이번에는 노무비 계산 가겠습니다. 직접 노무비 계산 클릭. 입률을 이미 구했기 때문에 작업 시간에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7,500원을 400시간 곱해서 700만원, 7,142원에 600시간 해서 428만 5,200원이 직접 노무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조간접비 부분별부터 가겠습니다. 클릭. 6월. 순서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에 각 제조 경비, 간접 노무비 들어왔고요. 보조 부분 갑니다. 6월. 동력부와 가공부를 비율에 의해서 나눠줬고요. 제조 부분 가보겠습니다. 6월. 6월로 조회하시고 배부 기준은 투입 시간으로 하겠대요. 그럼 우리도 투입 시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K제품의 제조 부분은 633만원, M제품은 738만 4,800원의 제조간접비가 됐습니다. 완성품 원가조에 가겠습니다. 개별 원가와 종합원가인데 종합원가는 평균법으로 한대요. 6월. 원가 계산 방법 중 종합원가는 평균법으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는 K제품, 종합원가는 M제품. 지시서가 다 나온 거는 완성이 다 된 거고요. 별표가 나온 거는 미완성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즉 제공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투입된 단가는 125,145원이 되겠고요. M제품 같은 경우는 48,956원이 단위당 제조원가가 됐습니다. 원가 반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단 K제품의 단위당 제조 원가를 컨트롤 C 하세요. 컨트롤 C 하시고 전체 메뉴에 생산 입고 입력입니다. 클릭. 6월 30일로 조회를 하시면 첫 번째 K제품의 생산 단가가 나왔죠? 컨트롤 V. 완성품 원가조에 오셔서 이번에는 M제품이죠. 48,956원을 컨트롤 C. 생산 입고 입력의 M제품입니다. 생산 단가 컨트롤 V 해서 생산 금액이 산정이 됐어요. 여섯 번째 문항입니다. 6월에 원가 계산을 마감한 후 제조원가 명세서를 조회하시오. 단 원미만은 버림으로 처리한다.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그냥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단가에 소수점까지 돌출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류관리에 오셔서 결산자료 입력, 원가관리, 원가계산의 결산자료 입력 클릭. 6월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열어주세요.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마감이 됐으면 마감한 다음 달부터 적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마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몽땅 부르는 거고요. 매출원가는 제품 매출원가를 구할 겁니다. 제품 매출원가의 코드는 455번입니다. 또는 F2를 눌러서 제품 매출원가 선택하셔도 됩니다. 원가 구분은 500번대 경비. 그래서 1번.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가 작성이 됩니다. 확인. 제품 매출원가 구하는 창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재료에 대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반영을 시키고 제공품 재고액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기능 모음을 눌러서 기말 재고 반영이라는 단추를 누르시면 반영이 될 거예요. 눌렀더니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2,055만원이 반영이 됐고요. 밑으로 내리시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1,094만 2,222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은 수동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상단을 보니까 매출액, 즉 제품이 판매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몽땅 다 기말 재고액이 되겠죠. 그래서 9,330만 7,778원을 몽땅 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예. 자, 6월 30일자로 전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1년치의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대 분계, 즉 차감 분계를 해놔야 돼요. 마이너스 분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감 분계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예. 확인. 회계 모듈에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 6월 30으로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결산 분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제공품에 놓고 자, 원재료를 원재료비로 놓고 원재료비 제공품을 놓고 임금을 제공품, 경비를 제공품으로 놓고 제공품을 제품으로 해서 완성품 제조원가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7월 1일 날은 반대 분계, 즉 마이너스 분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눌러보실래요? 이렇게 마이너스 차감 분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니까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조회하도록 할게요. 물류관리에 오셔서 원가관리에 제조원가 명세서 클릭. 자, 6월로 마감을 했으니까 6월로 조회하겠습니다. 원재료비는 7,925만원 들었고요. 노무비 1,800만원, 경비는 700만원 들었습니다. 조금 올리겠습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은 1억 425만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1,094만 2,222원.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9,330만 7,778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6회 모의 문제 중 원가회계 5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